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결혼 4년 차입니다. 남편은 36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같은 시어머니의 입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 용기 냈습니다. 부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씩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하면서 기분 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서운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1년이 딱 지나자마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결국 제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명절날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로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부터 도와드리면 되나요? 작년에도 어머님 혼자 일하셨잖아요. 이번 명절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다. 가서 쉬거라. 내가 널 왜 시키니? 내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 부려먹었다고 명절상도 엎어버리는 판국인데 괜히 너도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할 수도 있잖니.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니 나가 TV나 보던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주방일은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여기는 일절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제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다들 잘 지내고 계시던데요? 괜한 오해고 편견이니까 그런 사건들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편히 딸처럼 대해주세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한테 접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차단했고 제가 옆에 있는 걸 상당히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바로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음식을 미리 다 해두셔서 제가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절날에도 일찍 갔는데 전날 다 해두셨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건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음식 하시기 전에 남편에게 말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 살갑게 다가가려고 했던 행동들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반대로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했지만 혼자서 음식을 다 하시면서 괜히 이런 문제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친척분들이 오시거나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음식을 드시면서 저보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한 게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걸 보신 어머님이 좋게 좋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시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요즘 애들 명절 음식 시켰다가는 엄청 큰일 나요. 불만을 어찌나 많이 가지고 있던지 눈치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 새아가한테도 음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명절상 엎어버리면 나만 나쁜 시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 까딱하지 말고 거실에서 음식 나오는 거나 먹고 TV 보다가 집에 돌려보내려고요. 여태까지 혼자 했으니까 지금도 혼자 하는 게 속 편해요. 음식 식으니까 어서 드세요. 얘 새아가 너도 소파에 누워서 TV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어서 먹어라. 아주 편히 있다가 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명절날 오기 싫다는 그런 뒷말 안 할 거 아니니.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일을 안 도와드린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일을 꼭 하기 싫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친족분들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어머님한테 자기도 처갓댁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며 웃으면서 어머님의 말에 답을 했고 어머님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받아 먹기만 하라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그러자 친척분들도 똑같이 어머님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며느리가 하는 거 하나 없는데 친정 가서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갑자기 친척분들 저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 처음 받아보았고 제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이 점에 대해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도 봤잖아. 내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괜찮다며 거실에서 쉬라고 하셨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너는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냐? 괜찮다고 쉬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일손 좀 도와달라는 말 아니야.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 생각 좀 해, 생각 좀. 내가 전이라도 붙이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소리치면서 일어나라고 하셨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해서 명절날 입 하나 더 늘어서 고생만 하는 자기 엄마 불쌍하다며 저를 되려 나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와 대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으니 어머님 일하시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만 계속 나쁜 며느리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울상을 지으시며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 당황한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님을 진정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웬걸 친척분들과 남편과 아버님이 하필 지금의 상황을 딱 보게 되었고 저는 어머님을 울려버린 나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일 하나 안 시키고 명절날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남편이 난리치기 시작했고 모두들 제 의견은 묵살한 채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나쁜 며느리로 판단 내려버렸어요. 아버님은 저를 무섭게 쳐다보더니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아들이랑 괜히 결혼시켰다고 분노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 당연히 남편도 친정집에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해결하려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저에게 돌아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어요. 김서방, 미안한데 경준이가 지금 없어서 주방에 틈이 나간 걸 갈지 못했는데 해결해 줄 수 있겠나? 부탁하네. 미안한 걸 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미안하면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의 사위이자 손님인데 대접받으려고 온 거지 주방에 있는 등이나 교체하려고 힘들게 몇 시간 운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오자마자 한 상 차려진 것도 아니고 등이나 갈라는 말이 지금 나오세요? 얼른 밥부터 주세요. 배고프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남편의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서 난리친 걸 생각하라며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기 엄마 눈물 흘리게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친정집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아빠는 남편이랑 술 한잔 하려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싸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니 당황했는지 남편이랑 따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김서방 왜 이렇게 화가 난 거냐고 물어보았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잘 해결되지 않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거실로 나왔고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소파에 누워 바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친오빠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부양해야 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여태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빠의 의견을 존중했었고 그때 당시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오빠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네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자 오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오빠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단둘이 대화를 하려고 소파에 대자로 누워 TV 보는 남편을 똑바로 앉아보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매제는 집안의 가장이잖아. 그럼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행동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지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시댁에서 자기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구만. 그리고 내가 지민이 성격을 아는데 누군가를 도와줘도 진심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지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지는 않아. 그러니 매제가 오해한 감정에 대해서는 술 한잔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야, 오늘은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잘해라. 알겠어? 아버님이랑 형님이 하도 부탁해서 용서해 주는 거야.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대화 끝났으니까 얼른 술상 봐오지 않고. 에이씨, 아까부터 배고파 죽겠는데. 그 순간 오빠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빠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진정시켜 주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귓속말로 상당히 골치 아픈 놈이랑 결혼했다며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위 왔다고 맛있는 음식과 아빠가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한 상 차려주셨고 아직 모두가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에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분위기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친정집에서 불편하게 돌아온 후 짐을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가 났고 몇 달을 냉전 상태에 있었네요.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허락하시고 초반에는 왜 잘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와 개인적으로 단둘이 자리를 만들었고 저에게 무언가 불만이 있으면 뭐든지 솔직하게 털어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널 싫어했다면 결혼을 왜 시켰겠니? 단 한 번도 나는 새아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지금도 그렇고 네가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제 결혼 1년 차 아니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솔직히 너무 달라요. 행동과 말이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과도 밤새 싸우게 되고 친정집에 가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 결혼 생활 정말 잘하고 싶고 어머님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며 지내고 싶어요. 이런 제 마음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친정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미안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래도 좋게 해결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후로 다시 돌아왔어요. 남편도 명절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 명절날 음식하는 부분에 있어 절대 불만도 없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님도 알겠다며 다음 명절 때는 같이 도와가면서 하자고 안 풀릴 것 같은 해결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 같이 만들었고 앞으로 문제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희 친정집에 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어머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저는 그 미끼에 제대로 걸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계획했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댁에서 돈을 좀 끌어다 쓰게 됐지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결국 집까지 팔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도 도와주려 했지만 오빠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금전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시댁과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양가 집안이 이럴 때일수록 서로 거리를 두면 안 된다며 저희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 친정 쪽에 집을 알아보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에 아버님도 따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온 이후 친정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술 한잔 하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지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양가 집안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무리한 결정하는 것 같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난감해하시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희 친정집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더니 은근슬쩍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남편 사업이 힘들어진 게 전부 제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쫄딱 망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을 엄마가 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적극 말렸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하겠다면서 자신이 계획한 사업이 대박날 거라며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결국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라고 뒤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응원한 것도 잘못인가요? 그걸 뒤에서 제가 부추기고 밀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더해 저 때문에 실패하게 된 사업이니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오빠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는지 시부모님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또다시 저는 설명하기 바빴어요. 어머님의 말 한마디에 양가 집안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돈 얘기는 평소에도 예민한 문제인데 대놓고 제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모든 빚은 친정에서 갚아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님,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이가 사업을 밀어붙인 거고요. 저는 다니던 회사나 다니라고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저 몰래 벌써 일을 저지른 상태였고 아무런 상의 없이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저에게 사업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벌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 집으로 이사와서 술도 마시고 좋은 관계 유지했다 싶을 때 돈 얘기 꺼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들을 계속 저지르는 건데요?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는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맨날 구박이나 받으니까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괜히 사업했다가 쫄딱 망했으니 저희 오빠도 그런 건 절대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도와줬다가는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래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우리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 빌려달라고 한 거고 어차피 너도 한 식구고 네 남편이잖니. 그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싫어서 사돈댁에 일러 바치면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쪽 근처로 이사와서 잘 좀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냐? 우리 아들이 비록 실수를 했다 치자. 그래도 네 남편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부부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님이 열을 내시며 목소리를 높이자 아버님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난리를 친 것 마냥 오열을 하며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급하게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상황에 대해 또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가 설명하는 도중 듣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저에게 무서울 정도로 화를 냈어요. 진정하라고 남편의 양팔을 붙잡는 순간 자기 몸에 손을 댔다고 저를 있는 힘껏 밀쳤고, 뒤로 넘어진 저는 현관 문고리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버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뜸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조심스럽게 일어났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버님과 시모의 통화 내용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비틀거리면서 현관문으로 허겁지겁 탈출했고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친정에 찾아가 오빠 멱살을 잡으며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질렀고 저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억 안 나냐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왜 때려? 당신이 날 밀쳐서 기절했었잖아.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자기 집안 무시한다며 다짜고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고 밀친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 봐봐. 얼굴 보라고. 상처 안 보여?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그만 좀 하라고 말리는 도중 네가 내 팔 뿌리치면서 뒤통수 현관문에 부딪히면서 쓰러진 거잖아. 엄마 뭐해요? 당장 고소하게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받은 진단서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에 따른 보상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는 이성을 잃었고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제 뒤통수를 보더니 화를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 얼굴에 주먹이 날아갔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갑자기 아빠의 돌발 행동에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합의금으로 끝내자고 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아빠는 번복하지 않았고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시댁 집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진술을 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의 진술은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어 몇 번을 다시 진술을 했고 결국 거짓된 진술인 게 밝혀지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게 되면서 그게 무서워 아버님이 되려 자기들이 더 크게 다친 것처럼 행동하려고 어머님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에 무식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제가 순간 기억을 잃은 거라며 말을 맞춰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결국 경찰서에서 한 명 한 명 따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모두가 거짓인 게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신체적 고통과 사기를 치려고 꾸민 일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끝으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으려고 노력하면서 저를 꼭 깎아내리려고 하질 않나. 거짓말로 인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도 그런 걸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엄청난 빚으로 인해 쫄딱 망하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시댁집도 처분하게 되면서 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이중적인 내면의 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되돌려받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들께서는 시부모님의 행동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저런 사람들을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이 떨릴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제 나이 34살에 겪게 된 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부면에서 조심 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 들어보시고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